육식 사냥, 우주 사냥의 이유근입니다. 자, 오늘 7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접한 뉴스 중에서 빅 뉴스가 있었죠. 이 뉴스를 빼놓고 오늘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오늘 이 뉴스를 보면서 어떤 종목군들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단, 어제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한미 관세 협상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렸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유럽도 어쨌든 거의 뭐 일본에 투자한 어떤 700조 원 규모 수준의 투자를 단행을 했거든요. 근데 EU도 일본도 중국도 크겠죠.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단행할 수 있는 미국 직접 투자 금액이 한 200조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우리가 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결국 조선을 통한 이 카드, 이게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부가 오늘 MASGA 마스가 패키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가라는 건 결국 그 마가라고 하는 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한번 재건하겠다, 미국이 재건하겠다는 이 구호잖아요, 마가. 마가에다가 여기다가 shipbuilding을 더한 이제 마스가라는 어떤 구상을 오늘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구상을 31일 날 이제 우리 그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제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을 이제 만난다고 하는데, 여기서 뭔가 최종 담판을 이걸 통해서 지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조선업에 대한 이 협상 카드는 의미는 있어요. 왜냐면 미국의 해군이 중국보다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당시만 했어도 미국의 군함이라든지 굉장히 이 실력이 있었고 기술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이제 존수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미국의 어떤 이 조선에 대한 거는 무조건 미국에서만 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미국의 군함이라든지 조선의 발전이 약간 저해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군함을 어떻게 보면 좀 수리해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리빌딩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술을 한화오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화오션이 가지고 있어요. MRO라고 하죠. 그 MRO 기술을 가지고 있고, 오늘 뉴스 기사는 또 군산에 그 MRO 전진기지를 구축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한화오션은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했고, 실제로 그 MRO에 대한 미국 군함에 대한 이 건조를 했기 때문에, 기술을 했기 때문에 이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어떤 미국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겠다. 그리고 플러스 미국은 LNG에 대한 이 수출을 많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LNG는 다 미국의 영토에 있는 거예요. 알래스카라든지 미국 본토라든지. 그러면은 이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 배가 필요합니다. 그 배를 공급하고 납품하는 회사가 또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삼성중공업 같은 이런 회사들. 그 다음에 또 수출 관련된 컨테이너 선도 우리나라에 또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만들기 때문에 이 조선업에 대한 이 마스가 패키지가 미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먹힐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마스가 패키지를 밝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구미를 당길 것이고, 실제로 미국도 이 조선업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오늘 나온 얘기가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우리나라가 한미 그 국방에 대해서 굉장히 국방비 협상 얘기했잖아요. 증액해야 된다. 이 부분과 무기 구매도 결국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그나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국방비 증액과 무기 구매가 그나마 낫지 않을까. 왜? 쌀 전면 개방과 농산물 어떤 전면 개방, 이 GMO 전면 개방, 30개월 그 이상의 소고기 전면 개방, 이거는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이 농민들이 아직까지 이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죠. 아직까지 그래도. 그래서 이 한미 FTA 당시에도 굉장히
저항이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저항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1차 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건드리지 못할 거예요. 근데 국방비나 무기 구매, 그 다음에 여기에 연관된 조선에 대한 부분들은 그나마 우리나라가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나마 뭔가 해볼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로 인한 어떤 이재명 정부의 이 카드가 좀 먹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왜냐면 국익이 잘 돼야 우리나라 증시도 좋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먹혀 들어가고 뭐 어떤 직접 투자, 대미 직접 투자도 더 많이 좀 진행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인해서 7월 31일, 8월 1일 결과적으로 잘 타결이 돼서 우리나라도 조금 긍정적인 어떤 영향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이고,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날심 기대해 보지만, 사실 뭐 만약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농산물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접적인 돈을 언급한다면 우리나라 협상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우리나라가 부족한 부분을 이 조선과 또 국방비 증액과 어떤 이런 무기 구매 이런 걸로 어떻게 좀 더 대체할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을 잘 협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도 녹록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어떤 게 올랐습니까? 한화 오션이 강세를 보였죠. 한화 오션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최대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화오션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여전히도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이번 주에 협상이 뭐 통과가 가결이 되든 아니면 거절이 되든 부결이 되든 어쨌든 한화오션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이번 주 좀 더 퍼포먼스가 이어질 수 있겠다. 10만원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는데 어쨌든 뭐 협상이 잘 되고 나서는 좀 재료선별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고 협상이 잘 안되면 조금 이 실망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뭐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밖에도 뭐 한화 엔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조선 기자재, 동성 하인텍, HD, 현대, 조선해양 같은 이런 조선 관련주들은 여전히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대장주는 한화오션이 됐기 때문에 한화오션은 여러분들 잘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화 엔진 이것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빅 뉴스는 이거였죠. 삼성전자가 드디어 비메모리에서 수주가 이루어졌어요. 굉장히 역대급 수주였죠. 22조 원 수준. 22조의 파운드리의 이 계약 수주. 상대는 또 테슬라였다. 그래서, 비메모리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왜냐면은 삼성전자가 아시겠지만 종합반도체, IDM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IDM은 뭐냐면 메모리도 하고 비메모리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뭐, 누가 있죠? TSMC 같은 경우는 순수 비메모리만 하거든요. 위탁만 한단 말이죠. 위탁 생산만. 그러니까 이 도면을 줘도 이거를 걔네들이 메모리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게 기술 유출의 염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생산만 한 거기 때문에 중요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삼성전자는 메모리도 하고 비메모리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 도면을 줄 경우에 메모리 반도체를 어떻게 하면 자기네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글로벌 어떤 이 팹리스 기업들이 이 수주하기가 주저했던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플러스 또 비메모리 기술력이 과연 삼성전자가 인정을 받았냐 확보가 돼 있냐 어느 수준까지 가느냐에 대한 회의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의 22조 수준의 이 공급계약 테슬라 공급계약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 매출의 7.6% 정도 차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만 이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이 칩들이 뭐 당장 납품하고 이러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3년 말까지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적인 거는 뭐 너무 크고 그 다음에 중간에도 어떻게 또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굉장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뭐 즉시 양산은 아니더라도 이제 삼성의 이 양산에 대한 부분들이 가셔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도 5% 이상 급등을 했었고
또 삼성전자 비메모리 관련 소부장도 급등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의 이 반도체 소부장, 특히 비메모리 쪽 소부장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파운드리 수주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은 삼성전자의 수율이 비메모리가 좋아? 일단 또 약간 회의감이 있었고, 또 삼성전자가 IDM 회사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도 의심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테슬라 수주로 인해서 굉장히 조금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뭘까요? 비메모리, 삼성전자향, 삼전향 비메모리 소부장, 이 관련주 잘 봐야 되겠죠. 그 관련주가 뭐가 있죠? 솔브린 소재 쪽, 그 다음에 한솔케미칼, 그 다음에 오늘 상한가 갔던 두산테스나, 네페스아크, 그 다음에 이 IP 저작권 관련 칩셋 미디어, 어버브 반도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또 디자인 하우스 쪽에서는 AG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가온 칩스, 그 다음에 에이징 렌즈, 이런 종목군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메모리 소부장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오늘의 뉴스는 비메모리 쪽이기 때문에 이 비메모리에 대한 이 소부장 관련주를 좀 찾아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고, 이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그 후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GAA라고 하는 이 기술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했는데, 이 관련해서 굉장히 이 관련주들이 또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종목군들 잘 보셔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종목은 이따가 또 언급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오늘 강했던 종목이 또 뭐가 있었냐면 전선 관련주, 전력 인프라 관련주. 그래서 오늘 효성중공업, 그 다음에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또 산일전기, 여기 오늘 강했죠. 그래서 전력 인프라도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는 태양광과 같은 에너지 관련주,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 풍력, 에너지 믹스이면서 미국향 AI 관련주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에서는 삼천장제약 같은 종목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요 종목군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반도체 비메모리,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태양광, 풍력은 뭐 아시겠죠? 하나솔루션, OCI 홀딩스, CS윈드, SK이터닉스, 이 종목군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태웅도 있지만, 그 다음에 전력인프라, 효성중공업, 산일전기, HD, 현대 일렉트릭,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요거를 잘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LS 일렉트릭, 요것도 같이 보는 전략을 써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종목군들을 잘 보는 전략을 쓰셔야 되겠죠. 시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종목군들 잘 보는 전략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차트를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 자체는 일단은 삼성전자로 인해서 오늘 또 전고점을 한번 트라이해보는 자리인데, 일단은 삼성전자 향 어떤 이 코스피가 조금 이렇게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 우상향에 대한 부분은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단 삼성전자보다는 일단 삼성전자와 연관된 이 코스닥, 이 반도체 소부장이 좀 더 퍼포먼스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을 잘 보는 전략을 써주시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쳐졌죠. 아이테오젠이 쳐져서 그래요. 그래서 아이테오젠이나 제약바이오 쪽이 내일은 좀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반등 나오는 거 보고서 조금 더 반도체로 수급에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내일 반등 나오는 거 보고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번 주 좀 봐야 될 종목군들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은 뭐 갭 떠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력 인프라, 이 전력 인프라 중에서도 이제 그 변압기가 굉장히 그 고성능의 변압기가 미국에 많이 필요로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기도 했지만 이 소형 변압기이기 때문에 이 마진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효성중공업이나 그 다음에 산일전기 이런 것들, 효성중공업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산일전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조금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본 경우에는 조금 더 큰 시세가 앞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HD 현대 일렉트릭도 좀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LS 일렉트릭 요것도 그래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저 대장주 그리고 대용주로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전력 인프라 쪽은. 그 다음에 태양광 쪽은 하나솔루션 여전히 매수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OCI 홀딩스, 오늘 OCI 홀딩스가 10만원 돌파했거든요. 의미 있는 돌파였고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OCI 홀딩스도 괜찮다. 미국 향 매출이 3분기부터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OCI 홀딩스도 이제 2분기 때 실적이 뭐 저조했다 하지만 3분기에는 턴어라운드 될 수 있어서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CS 윈드, 태웅 이런 종목군들도 잘 볼 필요가 있겠다. SK 이터닉스 이 종목군들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좀 좋은 자리입니다. 신용이 높다는 게 좀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삼천당 제약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오늘 뭐 음봉 나오는 거는 나쁜 게 아니, 5일선 근접해서 매수한다고 하면 또 슈팅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삼천당 제약은 뭐 이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빠르게 스킵을 하겠고요. 반도체 비메모리 소부장은 뭐 솔브레인, 뭐 홀딩스 요것도 주목해 봐야 되고, 솔브레인 오늘도 급등 나왔는데 이제 저는 시작이지 않을까, 조정시 매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삼성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에 대한 어떤 이 소재 관련주이기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었지만 오늘 실제적인 수주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모멘텀이 살아있겠다. 그 다음에 한솔케미칼 요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GAA 소재 이쪽에 대한 어떤 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두산테스나 상한가를 갔어요. 요것도 이제 뭐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반도체 비메모리 설계 관련해서 IP 관련주 있죠.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요것도 괜찮고, 그다음 칩스 앤 미디어 요것도 앞으로 주목해 봐야 되고, 퀄리타스 요것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팹리스라는 기업들, 이제 비상장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피리오스, A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약하긴 한데, 그나마 보다면 LS 세미콘 이런 것들인데 좀 이게 좋지 않아요. 파두 이런 거, 뭐 파두도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금 좀 스킵을 하고요. 대신에 디자인하우스, 그래서 파운드리 기업에 넘기기 전에 그 설계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디자인하는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좀 나을 것 같네요. 가온칩스. 그 다음에 AG 테크놀로지가 삼성향에 좀 더 매출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 AG 테크놀로지 잘 보시기 바라겠고, TSMC 쪽에서는 에이징랜드가 좀 있는데 지금 삼성에 대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에이징랜드보다는 가온칩스나 AG 테크놀로지가 좀 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게 낫겠다. 예. 요 종목군들을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니까요.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반도체 비메모리 소부장,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이 태양광, 또 풍력,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 요쪽을 잘 보시고, 추가적으로 뭐였죠? 조선, 하나오션, 한화엔진 요 종목군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반도체 HBM 관련돼서는 이제 한화비전 요것도 좀 주목해 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오션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군요. 하나오션은 신고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신고가 갔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이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기대감들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살짝 눌러준다고 하면 여러분들 뭐 조정시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괜찮기 때문에 하나오션도 굉장히 괜찮다. 그 다음에 한화엔진 요것도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동성화이텍, HD 한국조선해양, HD 한대 마린엔진 이런 종목군들, HD 현대
마린 솔루션, 마린 엔진, 마린 솔루션 이런 종목군들도 여전히 이제 관심 있게 보자. 그다음에 하나비전도 HBM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매매하기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이번 주 이제 7월 말입니다. 그래서 7월 말 공약주도 또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어쨌든 이번 주는 여전히 어제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리한 종목 매매보다도 압축된 종목을 선별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섹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군들이 되겠죠. 이 종목군들 안에서 매매를 하시고, 좀 보수적으로 매매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은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